자, 2024년 12월 2일입니다. 월요일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299편이죠. 예, 12월 AS 코너입니다. 만화클래식 그 자체인 정다빈 PD님 오랜만에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AS 코너를 원래 인덱스 작가님이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인덱스 네. 작가님 지금 서류 작업 때문에 바쁘다고 나보고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앉게 됐고요. 그런 김에 AS 코너 최초의 게스트죠. 예전부터 계속 요청을 하셨는데 언젠가 오겠다, 네. 언젠간 오겠다라고 하다가 이제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우리 만화클래식에서 함께 미학탐구의 코너를 꾸며주고 계신 최재훈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재훈입니다. 아니 네. 게스트라기보단 뭐랄까 그냥 꼽사리? 손님 과연 게스트가 손님이고 과연 그럴까? 오늘 분명히 이야기가 후덜덜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풀릴 텐데. 게스트는 초대를 받는 사람인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방문을 한 사람이랄까. 몰래 온 손님 느낌. 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최근에 AS 코너가 그 인덱스 작가님이 계셨으니까 네. 그걸 기대하고 왔거든요. 인덱스 작가님이 근데 딱 이제 이 시간대만 시간이 안 되신다고. 근데 이제 항상 보던 분들이 계시니까 약간 기쁜 마음과 실망이 섞여 있달까. 새로움이 부족해서. 최재훈 작가님은 농담. 새로운 분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항상 새로운 분들 만나서 배웁니다. 그 배우는 자극이 도움이 돼서. 이렇게까지 포장되길 원했던 건 아닌데. 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지금 개별적으로 따로는 사석에서는 우리가 밥도 먹고 TRPG도 하고 이랬는데 네. 어쨌든 제일 중요한 행사였던 하만전 끝나고 나서 모시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런 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언리미티드 에디션이 또 바로 이어서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대박 나셨던데. 네, 대박이 나서 네. 많이 팔아가지고. 네. 근데 어쨌건 그 하만전 있고 나서 바로 언리미티드 에디션이 있었으니까 맞아요. 저도 뭐 여기 하만전 구경도 했고. 근데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좀 비교가 돼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근데 가장 직관적인 건 뭐였냐면은 실제로 하만전에 또 이제 참여한 부스 작가들이 저랑 또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래저래. 네. 뭐 친한 사람도 있고 뭐 건너 아는 사람도 있고 관계자들도 있고. 근데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피드백을 또 하만전 작가들한테 좀 듣고 언리미티드 에디션도 참여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 저번에 우리 뒷풀이 하면서 사석에서도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책이 1등인 거야. 하만전은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만화가 최고잖아. 그렇죠. 이게 좀 이상한 말인데. 단행본 책 그치. 이런 것을. 그러니까 어떤 나한테 10,000원이 있다면은 근데 여기에 예쁜 물건 몇 개와 책과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가장 1순위가 만화책이 이렇거든. 오타쿠들은.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최고 가치예요. 근데 언리미티드 에디션은 딱 갔는데 예를 들면 뭐 정말 멋진 포스터.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뭐 10,000원, 15,000원 이렇겠지? 책도 뭐 15,000원, 20,000원짜리도 있고. 그리고 뭐 열쇠고리나 얼마나 많은 게 예뻐져. 사진집도 있고 너무 많은. 사실은 그 해에 가장 트렌디하고 가장 잘 나가는 작가들이 모여서 하는 게 언리미티드 에디션이잖아요. 맞아요. 말이 북페어지 사실은. 아트 페어지. 그치, 아트 페어란 말이야. 그 문화 전반에 걸친 뭐 디자이너들, 뭐 책 일러스트레이터들, 만화가들 뭐 다 온단 말이야. 파인아트 하는 사람도 오고. 근데 이제 거기서는 뭐냐면은 연령층도 우선 되게 다양하고 네. 그리고 우선은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일부인 거야.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은 그러니까 책이 1순위가 아닌 거야. 와서 뭐 내가 예쁘면 열쇠고리를 사거나 뭐 포스터를 사거나 맞아요, 아니면 뭐 에코백을 사던가 이런 다양한 루트로 그걸 구매하고 즐긴단 말이에요. 아트북 페어지만. 그러니까 근데 하만전은 코어 팬들이 코어 작가들을 만나는 거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만화책이니까. 딱 와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책인 거지. 근데 언리미티드 에디션은 딱 보면은 책을 당연히 보지만 부수적인 것도 너무 잘 즐기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순위는 아닌 거야. 엄밀히 따지면. 거긴 이제 하나의 문화를 즐기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네, 그런 맥락에서 이게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판매량이 더 좋았던 거야. 하만전이. 책의 누구는 판매, 그치 책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만약에 하만저는 10명이 오면 10명이 책을 사러 오는 건데 그죠. 어니미테이션은 10명이 오면 다 10명이 책을 사러 오는 건 아닌 거야. 그 문화를 향유하시러 그치. 오는 거니까. 내 책이 있는데 내 책 옆에 있는 다른 걸 좋아서 사거나. 그러니까 이런 패턴인 거죠. 그런 맥락에서도 하만전이 갖고 있는 그 코어의 힘이 코어라고 하니까 계속 뭔가 웃기긴 한데 여러 의미에서 코어는 중요하지. 오늘 얘기하는 모든 걸 좋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참 되게 인상 깊었던 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딱 몇 주 차였잖아요. 2주인가? 1주인가? 네, 그래서 하만전 하고 또 바로 어니스 했던 게 당연히 훨씬 메이저고 더 큰 행사고 몇만 명, 한 2만 명 왔나? 이렇게 들었거든요. 평균 2만 명 정도씩 오죠. 2만 명 내외로 오니까 항상. 그런 면에서 좀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하만전이 같이 항상 했던 얘기긴 한데 이거를 만약에 그 어니미테이션 이제 이번에 16번째거든요. 2010년, 2009년부터 했으니까. 근데 네. 하만전도 만약에 이게 원래 쌓이면 더 힘이 생기잖아요. 2년하고 3년하고 5년하고 10년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고등학생인데 만화를 엄청 좋아해. 근데 창작을 하고 싶어. 근데 당연히 오타쿠야 기본적으로.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 한국에 있는 만화 페어가 예를 들면 디페스타나 서코나 부코나 이런 식으로 약간은 2차 창작 중심의 팬 노름 이런 거가만 있어. 이거랑 약간은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하만저 같은 게 있는 거는 너무너무 큰 차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뭔가 이렇게 들고 왔는데 여기에는 약간 어색하지만은 창작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지. 그러면은 완전 다른 맥락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내 작업 20대가. 그런 면에서 엄청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제 시작이지만 정말로. 네. 그리고 이거는 곁다리로 제가 또 그거 들었거든요. 후토크 AS 가겠습니다. 후토크에서 또 그 망공단 단장님께서 또 너무 샤라웃 해주셨죠.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을 목도하여.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이게 사실 다 같은 인간이고 약간 조금씩 그냥 같이 뭔가 한 번 더 했을 뿐 사실 같이 가는 거잖아요. 네네. 동시대 작가로서 그렇게 표현해서 되게 감사하고 같이 좀 서로 연대하면서 오래오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들으면서. 요즘은 뭐 하고 지내세요? 그리고 그래서 최근에는 뭐 밀린 작업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죠. 연말인데도 계속 작업은 있으신 거군요. 그렇죠. 보통 2년 정도가 다 잡혔으니까 일정은. 무서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2024년 12월에 제가 생각했던 일들이 아직도 안 끝나고 제 책상 위에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몇몇 일들은. 그래서 사실 되게 약간 죄송한 분들도 있고 열심히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게 바쁜 와중에 저희 한번 AS 코너에 내가 이것들은 꼭 해야 될 얘기가 있다. 이 작품들에 대해서는 그 요청이 꽤나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모시게 됐고요. AS 코너에 이제 원래 메인 이야기들을 먼저 좀 해봐야 돼서 오늘 준비된 AS 얘기를 좀 하면서 재정 작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비님 첫 번째 AS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 AS는 이제 뒤에 할 얘기들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최대한 간략하게 추렸는데요. 일단 미학탐구의 망가다 전평시 등에서 다루었던 토리야마 아키라 편에 대한 AS가 있는데요. 네. 이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의 원화를 일러스트를 완전 재현했다고 하는 토리야마 아키라 더 월드가 11월 28일 저번 달에 이제 종이책으로 발매가 되었고요. 이제 닥터 슬럼프부터 드래곤볼, 드래곤 퀘스트까지의 일러스트를 모두 담고 있다고 하고 드래곤 퀘스트까지. 네, 일러스트로만 100쪽을 이제 꽉꽉 채운 책이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토리야마 선생님의 팬이 있다면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혹시 사셨나요? 아직? 아니요, 저는 살 생각이 없습니다. 이미 가지고 계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도리야마 아키라는 약간 좀 지금의 저에게 결과적으로 전 드래곤볼은 가지고 있고 거의 모든 만화책이 다 있어요 집에.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완전 저의 그 워너비 작가 작품은 아니라서 너무너무 대단한 분이시지만 그럴 수 있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약간 제가
제가 엄청 콜렉터잖아요. 근데 컬렉션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농담이긴 한데 네. 저 제목 있잖아요. 더 월드? 네, 그 허락 받으셨나? 아라키 선생님한테? 그건 모르죠. 같은 뭐 같은 출판사일 사니까 수도 있고. 뭐 농담입니다. 예. 저는 이거 사고 싶어요. 왜냐면은 어릴 때 봤을 땐 몰랐는데 이제 네. 나이 들어서 다시 그쵸. 보니까 그 일단은 일러스트의 메카닉 디자인과 그 패션 디자인 이런 게 와, 어릴 땐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너무 남다르더라고요. 너무 최고죠, 세련됐죠. 최고. 그 도리야마 아키라 근데 이게 약간 이것도 별 얘기인데 너무 신난다. 난 AS 코너 되게 좋아하거든. 아 그래요? 아무것도 없고 만화 얘기만 하잖아. 그냥 그쵸. 아무런 목적이 없잖아. 네. 이걸 그냥, 전하는 그치. 게 그냥 네. 사실 가장 오타쿠 얘기거든. 이게.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돼. 그냥 네. 소식은 그치, 끝났어. 그치. 그냥 소식을 빌미로. 네. 근데 이제 도리야마 아키라가 사실은 그 작화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사실은 꽤 평가절하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은 뭐 이노ue 타케이코나 미우라 켄타우로나 이런 다니구치 지로 이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눈에 띄지 밀도 있는 딱 그 느낌. 근데 데포르메가 귀여운 그쵸. 스타일이기도 그치. 하고. 딱 약간 전형적인 일본 아니메 캐릭터의 음, 약간 세팅된 그 느낌이니까. 근데 사실은 이분 유튜버 좀 찾아보면은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작화예요. 어떤 맞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작화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스케치의 과정을 최소화해요. 왜냐면은 이게 그림을 조금이라도 그려본 분들 아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생기가 떨어져. 그러니까 뭐냐면은 스케치가 정교하면 정교할수록 한마디로 준비를 많이 하는 스케치일수록 작화 이제 한마디로 결국엔 펜터치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정교해지면서 뭐냐면 긴장감이 생기면서 생기가 떨어지면서 그림의 힘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유튜브에 만뱅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 찾아보면은 작화가 진짜 뛰어난 사람들은 스케치를 진짜 대충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 도리야마 아키라는 동그라미 몇 개 그려놔. 정말 대충 한 다음에 거기다가 바로 그냥 완성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였냐면 그 생기 있잖아요. 사실은 그림체 약간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완전 만화체고 그 눈 너무 크고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허리 꺾인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허리도 엄청 얇고. 네, 그러니까 막 그 광배가 너무 심하고 막 머리카락 말이 안 되잖아. 모래시계 제형.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근데 그게 너무 어떤 생기가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게 그런 맥락에서 대단한 만화적인 그림이죠. 그리고 칼라링 너무 잘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소식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야겠다라는 생각. 네. 다비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 아카데미에 한 권 들어왔으면 좋겠다. 집에 둘 데가 없어요. 만화책 둘 데도 없고. 딱 그 정도 마음. 네. 근데 일러스트를 둘 데는 더 없으니까. 이제부터 사는 제 책들은 아카데미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집이 넓어졌어요. 저는 지금 큰 방 2개가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딱 관계저택하기 좋은 집이던데. 매일같이 어떻게 저 안을 지금 책으로 다 채울까를 고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신나겠다. 최고인데. 이사를 하셔서. 그래서 책을 가져올 리는 없는데 한 번은 들고는 올게요. 네. 아니 다빈님도 만화책이 많아요 집에? 네, 저희 집은 근데 저 전자책 많이 보잖아. 그 전자책이 많긴 한데 저는 이제 저희 집에 있는 만화책은 어떤 종류냐면 좀 신간이 나왔는데 먼저 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사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고요. 진짜 드물게 한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는 있고 그게 아니면은 제가 이제 중고로 사가지고 절판이 됐거나 절대 이제 전자책이 나올 기미가 전혀 안 보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종이책도 더 이상 안 나오겠구나 싶은 것들을 사서 집에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막 타다유미나 안노모요코 선생님 예전에 나온 책들 집에 다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만 놓는데 시미즈 레이코나 시미즈 레이코 그 하기오모토나 구판 그런 거 다 있고 그런데 대단하다 진짜. 저희 집에는 말이 이제 안 돼. 그 책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읽는 그냥 일반 소설. 서적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소설. 네, 그래서 실제로 어제도 이제 어머니께 네 책 버릴 거 있으면 빨리 버려라라는 소리를 들어서 이제 당근 같은 거 해요 그러면? 독립하셔야겠다. 알라딘에 가서 팔아야 알라딘 돼. 괜찮지. 알라딘에서 알라딘이 상태 가격 괜찮은 괜찮거든. 거 잘 봐주기 때문에 이제 중고만화 이런 거는 그냥 제가 끌어안고 가야 되고요. 그치. 책 같은 거 그냥 그치. 일반 서적 그런 거 이제 갖다 팔아야 됩니다. 저랑 비슷한 삶을 살고 계시. 독립하세요. 독립할 때가 됐다 이제.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뭔가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전시 후기인데요. 하나는 제가 이번에 일본 갔을 때 같이 다녀온 야자와이의 파라다이스 키스 25주년 팝업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베르세르크 원화전, 국내 홍대 AK몰에서 했던 베르세르크 원화전에 대한 AS입니다. 아 너무 좋은 전시 두 개를 갔다 왔네. 네, 그 제가- 사이에 일본을 또 갔다 왔어요? 그쵸? 원래 일본 자주 가야 돼요. 11월 중순에서 오타쿠들. 말쯤에 다녀왔는데 그때 딱 야자와이 선생님 팝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 긴자 마루이에서 제가 긴자랑 가까운데 숙소를 잡아가지고 와. 이 공지를 딱 보자마자 무조건 간다 어. 하고 생각을 아, 너무 했고, 재밌었겠다. 그리고 원화가 있었어요? 원화 일러스트를 약간 아 변형해서. 벽 같은데 크게 이제 붙여놓은 아, 것도 있었고 원화 아. 느낌이 있는 것도 있었고 아, 그리고 팝업 느낌이었구나. 파라다이스 키스잖아요. 아. 이제 그거는 패션 의상 관련해서 뭔가 되게 마루이랑 열심히 딱 어울리는. 다루는 만화라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콘테스트용으로 만든 드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드레스를 전시해 구현한? 놓은 거. 네, 그리고 그 아뜰리에에 있던 어떤 조형물 그런 것들을 재현해 놓고 그리고 되게 소박한 전시였는데 여자아이 선생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거 봤을 때 되게 좋아할 것 같았고 굿즈도 소박하지만 팔고 있어가지고 제가 키링을 하나 사와가지고 제 가방에 지금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팝업인 거네. 네, 팝업이에요. 그래서 전시 느낌을 생각하고 가는 거랑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야자와의 그림이나 그 분위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다녀왔고 또 거기에 야자와의 선생님이 그 전시 감수를 직접 하셨으니까 재밌게 봐달라라고 이제 손글씨를 쓰신 게 있어요. 근데 손글씨가 진짜로 약간 본인 그림이랑 되게 분위기 비슷하거든요. 뭐 어떻게 귀여운. 약간 POP도 아니면서 약간 엄청 귀엽고 꾸밈 있는 글씨라서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전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도 많으실 텐데. 네, 근데 아직도 귀여운 그런 그러니까 그 감각을. 네, 유지하고 계셨다. 그게 느껴져서 좋았어요. 근데 마루이나 이런 파르코나 백화점 네. 계열의 팝업이나 전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렇게 패션이나 백화점과 연관해서 맞아. 하더라고. 예. 맞아요. 판매. 저도 얼마 전에 갔다 왔을 때 아키라 리믹스라고 해서 오토모가치로 그 컴플리트 완전판 가고 싶었는데. 세트가 나오고 있잖아요. 원래 그 일본은 그 유명한 작가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 되면 전집을 내기 시작하거든요. 신장판, 애장판 이런 거 내죠.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오토마치로가 컴플리트 그거 나오고 있는데 그 제가 이번에 만화 수장고에도 전시했었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애니메이션 단편집 장편 다 한 번에 완전판을 내는 거예요. 전집인 거 전집 정말로. 거기에 애니까지 다. 애니까지. 아니 애니는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을 뭐 막 책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뭐 왜냐면 아트워크 아니면은 키프레임 뭐 스토리보드 이런 거가 아키라 스토리보드, 아키라 키프레임 이런 게 있는 거지. 와 대대적인. 근데 그게 그 책이 얼마나 엄청난 책이냐면은 아키라 키프레임 아트워크 책은 세 권짜리예요 심지어. 근데 한 권당 거의 9만 원이야.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책에 셀 개념의 셀화 원자 아시죠? 네. 원래 예전에 수작업을 했으니까 네. 뭐냐면은 되게 중요한 장면들은 간지라고 해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있기도 한데 중요한 것들은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뭐 배경 앞에 오토바이 그걸 타고 서 있는 인물 이걸 세 장을 투명하게 다 인쇄해서 넣어놨어. 와. 책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인쇄 기법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아트북이에요 거의. 거기에 그 전집에 뭐가 있냐면은 심지어 아키라도 다 들어가. 아키라 만화책. 그러니까 다 초창기 고등학교 때 데뷔작부터 단편집부터 장편까지 다 있는 거야. 그 전집을 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시부야에 갔을 때 시부야에 있는 파르코를 갔는데 거기에 아키라 리믹스라고 해서 아키라 OST를 어떤 DJ들이 리믹스한 앨범이에요. 사실은 이제 좀 그만 사고를 부려먹는 느낌이지. 사실 그걸 보러 간 건 아니었어. 근데 거기에 그거 발매에 맞춰서 그 아키라 컴플리트 세트 책에 단편집 아키라 1권 그 컴플리트 중에서 이제 아키라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 아키라 1권
그리고 애니메이션 키프레임 두 번째 책을 음. 낸 거예요. 근데 그걸 사러 간 거지 나는. 근데 갔더니 딱 그 지금 야자와의 팝업처럼 딱 약간 상업적이면서 맞아요. 약간 원화 살짝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굿즈 좀 팔려고 하는 세트 정도인데 되게 잘 해놓긴 했죠. 예. 멋있었어요. 역시 그런 게 많구나 일본에는. 예. 거의 생활처럼. 아 너무 많죠. 음. 예전에 제가 그 2019년에 갔을 때는 그때가 시부야는 언제나 공사 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이거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그 공공 프로젝트로 더 월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오토마치로가 어떤 디자이너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 번은 그 너무 큰 도로 공사 같은 걸 해가지고 전반에 도로 있잖아 공사판을 너무 많이 설치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다니는 길에 그냥 한 구역에 건물 세워지는 곳에 한 게 아니고 너무 도로판이 여기저기 너무 많은 거지. 근데 거기에 오토마츠로의 아키라 만화의 장면들을 짜집게 해서 그 벽을 다 예쁘게 만든 거예요. 엄청 멋있거든요, 그게. 제가 그걸 가서 봤었어요. 근데 그걸 기념해서 그거를 아코디언 북으로 몇 미터 짜리 책을 만들었어. 왜냐면 그거는 펼쳐지는 컨셉이니까. 네. 그 책도 전 있지만 근데 그 책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몇 미터짜리야 책이. 아코디언 북으로 쫙 펼쳐져 병풍처럼.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 왜 했냐면 딴 게 아니라 일본은 만화에 대한 기본적인 편견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사회 공공적인 공공재나 아니면 엄청 상업적인 거나 그거를 끊임없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참 배울 점이 많죠. 예. 그거를 되게 이렇게 미학적으로 엄청 아름답게 활용하지. 쌈마이로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보고 싶다. 성수동에서도 보고 싶다 그런 거. 하면 너무 멋있지. 생각해봐요. 조금 더 인식이 좋아지면은 그런 걸 할 만한 데가 우리나라에서는 성수. 그치. 한번 생각해봐. 예를 들면은 공사 엄청 여기도 맨날 파업하고 공사판 이렇게 있잖아. 그쳤죠, 맨날. 근데 벽에 여기저기에 당장 뭐 한 달, 두 달 공사하는 기간 동안만 예를 들면은 신희수 작가님 아르네미아 내 딸들 리니지 같은 거 크게 뽑아서 편집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사람 서 있고 이런 거 말고 진짜 예쁘게 편집해가지고 쫙 나열된다고 생각해봐. 이만하게 얼굴도 엄청 크게. 그럼 너무 멋있잖아. 맞아요. 아니면 뭐 저기 허영원 작가님 그림이라던가 너무 할 거 너무 많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한 편견이 너무 많아. 화가 나죠. 너무 빡쳐. 그렇습니다. 베르세르크 원화전 갔다 오셨나요? 네, 베르세르크 원화전 제가 일본 갔다가 귀국한 다음 날에 바로 갔어요. 대단하다 진짜. 근데 그거 진짜 원화예요? 진짜 원화, 복제 원화. 그러니까 일본에서 아마 코로나 시즌에 했던 전시를 한국에 그대로 옮겨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시장 되게 크고 되게 넓고 보는데 시간 되게 많이 걸렸는데 유튜브로는 봤어요. 피규어 코너. 이제 피규어라고 하면은 이제 캐릭터들, 등장인물들 피규어나 조금 사진 찍을 수 있는 구조물 같은 거를 만들어 놓은 코너들이 있는데 그 코너들은 사진 촬영을 다 할 수 있고 복제 원화는 사진 촬영이 안 되는 시기였어요. 근데 일본은 이제 원화 전시를 할 때 그거를 어떻게 전시해 놓냐가 되게 다르거든요. 뭐 작품에 따라서 아니면 그쵸. 장소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 베르세르크는 진짜 초반부터 에피소드별로 딱 나눠가지고 연재된 시간 순서대로 그거를 코너를 나눠가지고 보여주는 시기였는데 그러면 이제 보이는 게 이 사람의 작화가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었는지가 그쵸.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쭉 따라가면서 봤는데 초반에는 저는 베르세르크 그림 좋아하는 편인데 초반에는 약간 이 구간에서는 내가 뭐 일본이나 갔던 다른 원화전들에 비해서 살짝 이 그림 자체가 주는 감동이나 박력은 좀 떨어지네라고 생각하면서 갔는데 점점 약간 이게 유명하시잖아요. 미우라 켄타로 선생님이 본인이 이거를 거의 혼자 작업한다라고 하시는데 유명하지. 혼자 작업하면 안 되는 그림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친구랑 같이 갔는데 친구랑 이건 좀 아닌데 이게 왜 만화에 나오지? 이거는 그냥 뭐 표지 일러스트여야 되는데 이게 왜 만화에 계속 나오지?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봤고 잔머리 없잖아 절대. 그리고 제가 또 충격을 엄청 많이 받았던 부분은 복제 원화를 보면은 이 콘티 스케치 선이나 아니면은 이제 원고 실리는 페이지 밖에 잘리는 부분 거기에 있던 뭐 메모나 약간 낙서한 거 그런 거 다 나오고 화이트 자국이 나오거든요. 근데
초기에서 중기 그림까지는 화이트 자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구현을 약간 잘 못해왔던 거구나. 친구랑 보면서 화이트 자국이 없는데요? 하면서 보다가 아. 그게 후기에 나아가니까 화이트 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소름 끼친다 생각하면서 오히려 거의 안 쓴 수준으로 화이트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정교하게 하는 거네. 네,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거 성격 말고 나온다 진짜. 막 그 베르세르크는 명암 대비도 세고 에너지 확 줘야 될 때 그쵸. 약간 선을 굵게 쓰는 것도 있단 네. 말이에요. 효과선 같은 거를 그런 붓으로 거를 하죠. 막 펜이랑 붓이랑 질감 대비되게 나온 거, 그 되게 거칠게 채색한 거 그런 거 다 보여요. 화이트 자국은 안 보여. 그래서 너무 공포스럽다 생각하면서 와 진짜 진짜 잘 그리는 거잖아. 네. 그래서 너무 이제 갈수록 충격을 받았었고 그 베르세르크의 가장 명 에피소드라고 하는 그 매난 일식 에피소드 있잖아요. 그거를 그때부터지. 봤을 때 아 진짜 이 사람이 약간 이때는 약간 호흡 조절이라는 것도 모르고 진짜 자기의 전력을 다해서 그렸구나 하는 게 보면서 너무 잘 느껴져서 그 딱 그 계시가 있을 때가 있죠. 네. 그 사랑전 이노에 타케이코의 사랑전처럼 맞아요. 그 매단 일식 장면은 정말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그 그거를 그리피스 보면서, 지하에서 구하는 장면부터 시작되는. 너무 충격을 받으면서 봤고 너무 충격적이죠. 이제 센세이션했지. 그거를 지나서 약간 후반 그 일식 후반에 이제 가츠가 뭐 어떻게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지 에피소드가 나올 때부터는 이제 선의 힘이 빠지는 게 되게 잘 보였어요. 그거를 보다 보니까 선의 힘이 어떻게 빠지고 이분이 그래서 그림에 선의 힘을 조금 빼는 대신 어디에 힘을 줘서 아니면 어디를 좀 덜어내서 그림을 더 멋있게 이 장면을 더 멋있게 보여주려고 하는가 그게 이제 단행본으로 봤을 때는 잘 안 보였던 부분들도 원화로 보면은 이제 사이즈도 그렇고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비님이 근데 지금 되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신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그림 그리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그림을 잘 그리면 잘 그릴수록 힘이 빠져요. 그런 얘기 하잖아. 막 이러면 무협 소설이나 그치. 아니면 뭐 스포츠만 해도 힘을 빼, 힘을 주지 말라고 막 이러잖아. 모든 운동은 힘 빼는 것부터 힘을 시작해. 빼라고 하잖아. 근데 그 진짜 어렵잖아요. 생각해봐. 그렇잖아. 뭐 이런 노래 부르는 사람도 목에 힘 빼. 목에 힘 빼라고 숨 어깨에 힘 빼라. 쉬라고 막 그런 얘기 하듯이. 근데 이게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그림이 까매져. 처음에 그림이 잘 안 될 때는 당연한 건데 그래서 그림이 전체로 까매져요. 뭐가 될까? 왜냐면 잘 안 되니까. 근데 능숙해지고 잘해질수록 이게 한 번에 되니까 여유가 생기면서 힘이 빠져요. 근데 그거를 그 베르세르크 보고 있으면 딱 느껴질 때가 있거든. 그런 면에서 되게 지금 사실 그림 안 그리잖아. 전혀. 근데 그거를 딱 캐치한 게 이 통찰. 근데 이게 되게 우연인데 제가 네. 이번에 하만전 때 제가 단편 만화를 매거진으로 해서 팔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글도 쓰니까 글을 뭘 썼냐면 가가 스튜디오 베르세르크 1권이라는 걸 썼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 어쨌든 베르세르크 2기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이 뮤라 켄타로우가 그림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내가 썼어. 마침.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대학교 때 그렸던 베르세르크 프로토타입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한 권짜리 있지. 네, 그때부터 그 어린 시절 나오기 직전의 가치를 보여주는 그 3권까지는 이 사람이 톤도 진짜 많이 붙이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뭐랄까 좀 리얼리티하게 현실적 입체감 있게 그릴까에 엄청 몰두하면서 그림을 그려요. 그러다 이제 그 황금강 시대라고 같이 어린 시절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그림체가 완전 바뀌거든요. 네. 톤이 싹 사라지면서 흑백의 명암 대비론만 이루어진 걸로 결국에는 만화는 이제 입체적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독자한테 어떻게 명암이나 이런 거 정확하게 쉐입을 잡아서 시그널을 던질 건가를 중요하다는 걸 젊은 그 뮤라 켄타로가 내가 봤을 때는 깨달은 것 같아. 그렇죠. 그거 입체감 있게 아무리 잘 그리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쭉 변해가다가 나중에 이제 디지털 그림으로 바뀌면서 또 변화되는 과정 그리고 스튜디오 가가가 그럼 또 어떻게 변했나 이거를 쓴 게 있는데 그거를 또 명맥을 이어가야 되니까. 가가 그림도 있었어요. 전시 후반에. 가가도 나름 꽤나 잘 맞춰서 하고 네, 있죠. 맞아요. 네. 대단하지. 이렇게까지라면은 가능 이런 느낌? 그러니까는 제일 좋았던 게 본인들이 먼저
선언하고 했잖아. 그치. 여기서부터는 다른 베르세르크다. 하지만 우리는 음. 끝까지 완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하지만 꽤나 그 뭐랄까 가치, 음. 그 시그니처를 잘 이어가는 느낌. 맞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보여서 나는 스튜디오 가가 보면서 그 사람들이 가츠처럼 보이는 거야. 그거 그거 신기했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게 꽤 이거 나중에도 이런 세팅 같은 게 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이게 그 되게 인기작이나 엄청 좋은 것들 중에 만화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애니메이션은 계속 나와도. 그쵸. 애니메이션 스텝들은 그냥 있으니까. 유희왕. 근데 이제 만화 같은 경우도 아 이거 좀 이어질 수도 있겠네 이런 것들이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네. 근데 이 이제 정도 세팅이면. 완전 끊기고 나서 다시는 어려워도 이제 작가가 돌아가셨는데 그 스텝이 그대로 남아 있는 선에서는 아마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얼추. 그래서 베르세르크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최근에 나오는 아 것들도. 멋있죠. 그리고 한국에 좀 판형 좀 크게 나왔으면 좋겠어 빨리. 그 미국에 이제 베르세르크 몇십 주년 기념해서 시꺼먼 거 큰 거. 네, 그 두꺼운 성경책 같은 식으로 나온 나 내장판, 그거- 완전판, 그걸 기다리고 있거든. 네, 지금. 그게 나오고 있어요. 한국엔 안 나와. 그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누가 돌아가시거나 돌아가실 때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전집을 내기 시작하거든 일본은. 근데 그거 진짜 너무 좋은 거야. 대단해. 아마존에서 그거 맨날 보면서 한국엔 왜 안 나오지 이러고 근데 진짜 두껍고 네, 디자인 너무 멋있잖아. 책이 이만해요. 진짜 A4 네. 크기만 해요. 그래서 그거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네. 있는데 멋있죠. 앞으로도 베르세르크는 계속해서 볼 생각입니다. 저도 네. 응원하면서 스튜디오 가가를.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다음 소식은 이제 오늘의 본론이죠. 네, 왜 갑자기 이 얘기를 또 하나 할 수도 있겠지만 미학 탐구에서 다루었던 후지모토 타츠키 편에 대한 AS고요. 영화 룩백에 아, 대한 감상 후기를 이제 룩백이 딱 나왔을 때 음. 이제 보고 최재현 작가님을 만났는데 아 AS에서 꼭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그쵸. 오늘 같이 얘기를 해보게 되었는데 제가- 대박이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여기에 룩백 안 본 사람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 대박이 되게 애니메이션이 만화보다 잘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되게 무례한 거 아시죠? 아 근데 그 룩백 얘기를 안 했잖아. 어쨌건 만화 그쵸. 클래식에서 그러니까 지나가듯이 따로 빼진 않았죠. 그러니까 좋았어 근데- 이렇게만 근데 얘기했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쵸. 의미에서 그냥 약간 그 한번 껴서 그냥 잠깐이라도 얘기해 보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뭐 대단한 거 아니고 그래서 근데 이제 한번 음. 내가 방문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가 마련된 거고.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언젠간 나한테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봐도 예.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내가 꾸준히 뭘 하잖아요. 꾸준히 뭐 안 하는 건 아니니까 놀면서 안 보는 건 아니니까 이쪽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누구는 이거 봐라, 누구는 이거 봐라, 누구는 이거 봐라 막 이렇게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따라가다가는 뭐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언젠간 내 눈에 걸리겠지. 그러면 그때 보고 막 혼자 울고 막 이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근데 안 올 수도 있어 작가님은. 저는 룩백 만화책은 좋다고 생각했지만 울진 않았다. 저도 안 울었어요 만화책은. 저는 만화책도 울었어요. 아 근데 이게 약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사실은 룩백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네. 최근의 흐름 때문에 이 얘기를 좀 꺼내고 이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좀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만화 애찬 내 시대다 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뭐 제가 뭐 지나가듯이라도 얘기하고 디프리 때도 이러긴 하지만은 네. 네. 지금의 이 시대는 버블 시대 한마디로 뭐냐면은 그 저희는 일본의 그 만화 문화권에서 되게 당연히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잖아. 그래서 그렇죠. 이런 면에서 근데 정말로 여러 가지 맥락이 있긴 하지만 저는 리그로 쳤으면은 예를 들면 야구는 메이저 리그잖아. 미국에.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양궁은 한국이고 이거는 모두가 인정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각 나라마다 그런 게 있겠지. 근데 저는 만화는 일본 리그가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저런 의미에서. 동의합니다. 다른 나라의 만화가 별로라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이게 너무 넓고 깊어. 다른 나라의 만화는 약간 뭐랄까 울타리가 있고 깊고 그러니까 약간 좁고 깊다라면 근데 그런 맥락에서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작가는 많은데 다른 나라에서도 근데 뭔가 미학적으로 팔기 시작하면 그쵸. 일본만큼 그렇게 거대하진 않아요. 왜냐면 방드데시네와 그 그래픽 노블이라는 문법이 갖고 있었던 어떤 엄청 극대화된 뾰족한 장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로 인해서 좀 가둬진 게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문학적이고 시적으로 흘러가 버린 게 있거든. 근데 이제 일본 만화는 엄청나게 그 매체와 그 문화 전반에 걸쳐 있는 그 방대한 시장 때문에 생긴 엄청 넓고 깊은 그런 게 있는데 어쨌건 핵심은 뭐냐면은 그 룩백도 그렇고 그 동경일일? 그치 동경일일도 그렇고 또 최근에 마스다미리 만화 중에서 그 만화 관련된 얘기를 하는 2권짜리 그래요? 만화가 있어요.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그 이현중 작가님 웹툰 있잖아. 네네. 그 환상의 애니. 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예를 들면 하만존도 저는 그런 맥락에 생각하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최근 10년, 15년간 어떤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맥락 중에 어떤 이 버블세 시대의 문화를 향유하고 혹은 그거에 위시에 힘입어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른 데서도 어떤 만화 관련된 문화를 즐기던 그게 불법이건 뭐건 즐기던 세대가 이제는 어른이 돼서 그러니까 20대 최소한 30대 40대 50대로 넘어가는 한마디로 이제 이 사회에서 뭔가를 구성하고 만들어가는 구성원이 돼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야 근데 만화 되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90년대 2000년대라는 건 뭐냐면은 그 직후니까 뭐가 냐 만화 막 만화책 불태웠잖아. 그치. 한국에서 무슨 일 있으면은 야 만화 때문이라고 게임 때문에 이런 것처럼 어떤 이상한 편견 같은 게 있었다면 서브컬처에 대한.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거를 향유하고 순수하게 즐기도 한마디로 슬램덩크 혹은 아키라 그 이후 에반게리온 이제 끝물이지. 그거를 즐기던 사람들이 어른이 돼서는 야 근데 커보니까 이런 거지. 만화 왜 이런 취급받지?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실제하는 그거를 의도했다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되게 신기한 기류인 거야. 그렇잖아. 생각해봐. 만화 되게 좋은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하는 만화가 많아. 갑자기 래퍼가 됐네 방금. 그러니까 이게 아시지만 이 시류를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인상파나 아니면은 뭐 영화로 치면은 뭐가 있지? 예를 들면은 영화는 영화 예를 들면 영화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뭐 어쨌건 있을 것 같아요. 프랑스 영화. 그러니까 뉴웨이브인가? 어쨌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은 뭐냐면은 그 시류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은 뭐 아메리칸 시네마에서 미국 기반으로 하는 미국 감독들이 득세를 하거나 프랑스 뉴웨이브에서 하거나 그 러시아 쪽에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초현실주의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맥락이 다 있어요. 그런 면에서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만화를 좋아하는 만화를 보여주는 작품이 최근 요 몇 년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꾸준히 나오고 그쵸.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거는 단순하게 와 그거 너무 좋아 이거 참 꼭 봐봐 또 좋은데 조금은 멀리 떨어져 보면은 이 현상에 대해서 동경일리 우리는 이 만화 너무 재밌는데 만화에 관한 얘기야 한번 봐봐 라는 이 맥락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그러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영화에도 그렇고 소설에도 그렇고 소설을 얘기하는 소설 영화를 얘기하는 영화가 기본적인 그 매체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모든 게 그래요. 예를 들면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최신의 영화 감독 중에는 크리스토퍼 놀란이 그런 걸 해요. 크리스토퍼 놀란은 영화를 너무 사랑해서 영화 속에 항상 영화를 사랑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 애정이 담긴 그 영화를 위한 영화거든요. 사실은 좀 잘 해석해 보면은 어쨌건 그런 맥락에서 룩백이 갖는 위치 그리고 동경일리 뭐 예를 들면 뭐 한상의 애니 이윤 작가님의 그런 어떤 이 흐름이 사실은 약간 심상치 않다. 아니면 혹은 다른 식으로 봤을 때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흘러가나 같은 거를 우리가 함께 얘기하면 좋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도 되게 중요한 작품이었던 거예요. 그냥 이걸 단순히 즐겨도 좋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애니메이션 애니가 더 좋았는데 저는 그것도 친구랑 같이 봤거든요. 둘 다 이제 후지모토 타스키를 좋아해서
전에 이제 지하철에서 그 영화를 보러 가는 지하철에서 룩백을 다시 보고 이제 마음을 정비하고 보러 갔죠. 왜냐하면 먼저 가셨던 분들이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난리 났어요. 주변 작가들도 다. 네, 그래서 봤는데 그러니까 그 초반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그림을 이제 초등학생이었을 때부터 네컷 만화를 그리면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만화에서는 그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학교 교내 신문에 네컷 만화가 이렇게 2편 실려가지고 따당 하고 칸 안에 그게 들어있어요. 근데 애니에서는 그거를 끄집어 내가지고 약간 상상 속에서 그거를 펼쳐 보이는 것처럼 이미 따로 그거를 애니메이션화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미 무너져서 미쳤다.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무슨 가습기처럼 맞아.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봤었고, 저는 이제 원작은 후지모토 타츠키라는 사람이 자기가 만화를 그리는데 만화를 정말 좋아해서 그리고 만화를 정말 좋아하면서 그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그게 나온 만화이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으로 갔을 때는 이제 거기에 실제적으로 작업하는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감독이 되게 많은 부분을 그렸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그래서 감독도 애니메이션 감독이지만 만화를 정말 좋아할 거 아니에요. 감독이 이 만화를 좋아하는 마음을 이제 아낌없이 표현을 해준 후지모토 타츠키라는 만화가에 대한 어떤 정말 존경하는 마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담기 위해서 그 원작이랑 장면은 똑같이 했는데 되게 사소한 요소들을 바꾼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장례식이 끝나고 죽은 친구의 집에 큐모토네 집에 후지노가 갔는데 거기에 막 점프 같은 잡지들이 완전 둘둘 묶여 있는데 원작에서는 그게 약간 뭉뚱그려져 있었다면 애니메이션에서는 저거 스파이 패밀리인데 하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거나, 근데 스파이 패밀리 작가가 후지모토 타츠키 어시 출신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 지금 후지모토 타츠키하고 더 관련된 어떤 요소들 아니면 지금 실제 나오고 있는 만화들을 조금 더 거기에 강하게 드러내거나 하는 점이 저는 보면서 그러니까 훨씬 더 감정선을 친절하게 데려가죠.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걸 룩백을 애니로 처음 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재미있는 작품이네 하고 추천을 받아서 온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만화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진짜 감동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계속 눈물을 흘렸다. 그쵸. 저도 감사한 얘기를 하자면은 우선은 룩백 처음에 봤을 때 그 후지모토 타츠키 편 할 때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우선은 그 룩백이 단편이긴 하지만은 되게 범상치 않은 작품이거든요. 그게 그 특히나 중후반에서 나오는 그 일종의 환상? 그렇잖아요. 약간 착시 혹은 후회 같은 장면들이 갑자기 이게 넘어갔다가 다시 현실로 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죽은 친구의 그 방으로 돌아오는 다시. 근데 이제 그런 연출도 그렇고 시공간을 되게 기묘하게 썼어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거기서는 되게 뛰어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후지모토 타츠키가 사실은 약간 아트 코미스 같은 거를 그 문법을 메이저에 가져온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얘는 이거 아트 코미스네 하면서 쓴 게 아니야. 그냥 쓴 거야. 저번에 얘기했잖아. 걔는 완전 감각적인 애라 그랬잖아. 근데 그런 맥락에서 엄청 탁월한 면이 있고 다른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룩백 보면서 동경일리는 처음부터 그때 얘기했잖아. 이거 설마? 이거 만화 좋아하는 얘기야? 하면서 처음부터 울었다고. 진짜야? 하면서. 근데 룩백은 약간 처음에는 좀 그러니까 울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근데 처음에는 이거 그냥 뭐 입시만화 얘기라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갔는데 구성이 너무 좋은 거야. 그지. 구성이 너무 좋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끝났는데 와 나중에 너무 펑펑 울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만화책이 더 좋다는 게 전.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룩백 애니메이션이 한국에서 이제 일본에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되게 성공했잖아요. 좀 잘 됐죠. 특히나 업계 이런 만화 팬들 사이에서 엄청 회자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저는 여러 가지 맥락 중에 하나가 아까 다빈도 표현을 잘하셨는데 만화책은 그 후지모토 타츠키가 좀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얘는 이상한 애거든요. 확실해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좀 촉촉한 장면이야. 이거는 예를 들면 기쁜 장면이야.
이거는 되게 사랑스러운 장면이야 같은 거에 대해서 그 뭐랄까 0점을 찍어내는 게 좀 정밀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링크가 약간 달라. 있죠. 예를 들면은 시그널 코드가 다르다는 거. 그치. 예를 들면 여기서 더 포화포화 약간 이렇게 더 좀 말랑말랑하게 더 연출을 해줘서 몇 컷 보여줘야 되는데 한 컷 나온다던가. 뚝 끊기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그 뭐냐 히키코모리 걔가 이름이 뭐지? 덴지? 아니 교모 룩베. 아 룩베. 죄송합니다. 교모토. 교모토가 여자 주인공한테 너무 팬이라고 하면서 막 그러니까 우연 찾아갔더니 그때 이제 포기하고 있다가 걔 그 말을 듣고 용기 내서 비 오는 날 걸어가는 장면 때문에 신나게 너무 기뻐서 그래서 씻지도 않고 교복이 젖었는데도 책상 앞에 앉아서 이제 다시 낙서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 시퀀스가 마무리된 장면이 있는데 만화책에서는 딱 한 4페이지인가 그래요. 그냥 컷으로 툭툭 하고 끝나. 맞아. 그 펼친 페이지 한 장 크게 그치, 보여주고 그치.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죠. 그치. 근데 사실 애니메이션에서는 거의 최고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요. 저는 룩백은 만화책이랑 다르게 처음부터 울면서 봤어 계속. 내용을 아니까. 근데 그 장면을 만화가 훨씬 그것도 그런데 생각해봐. 아니 내용도 알지만은 처음에 걔가 뒷모습으로 그걸 낙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특히 만화를 어렸을 때부터 한 사람은 그게 뭔지 너무 알거든. 그리고 이 룩백이 대단한 게 이게 본능적으로 캐치한 건데 호시미 타츠키가 다른 예술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하고 그쵸? 작업을 하는 과정이 등 굽어가지고 하루 종일 책상 앞에서 낙서하는 거라는 거는 굉장히 만화적인 감수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하더라도 파인 아트를 하거나 딴 걸 하면은 당연히 낙서를 하지만은 맥락이 좀 달라요. 이젤이 있고 캔버스가 크고 그러니까 도구가 다르고 자세도 다르고. 그치. 근데 만화는 기본적으로 그냥 아무거나 해도 되거든. 아무런 맥락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완전 만화적 감수성으로 시작하는 거거든. 마지막도 그렇잖아. 수미상간으로 자기 작업실에서 통유리창에서 그런 맥락에서 하는데 어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 만화책은 그 후지미 타츠키의 그 특유의 그 약간씩 어긋나는 시그널이 뭘 주냐면 약간 되게 담백함을 줘요. 맞아요. 그 감정선을 강요하지 않고 얘네가 이렇게 뭔가 툭툭툭 하면서 쓱 가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서 둘이 친해지면서 그 출판사에 원고 갖다 주면서 일종의 데이트 하는 둘이 노는 시내에서 노는 장면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도 그냥 툭툭툭 가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은 뭔가 뮤직비디오처럼 뮤직비디오 같아요. 너무 말랑말랑하고. 아 그래요? 아니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는 그래서 만화책이 좋다는 건데 애니메이션은 뭐 어떠냐면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좋은데 어떤 나도 만화가 더 좋은 것 느낌이냐면 같은데. 그럴 수 있어. 애니메이션 어떤 느낌이냐면은 되게 친절해.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약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애니가 어떤 누군가에겐 특히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둘 다 보고 싶으면 만화책 보고 애니메이션 보는 걸 추천해 꼭. 이건 저도. 네. 왜냐면은 애니메이션 보고 만화책 보면은 너무 슴슴해. 감상이 되게 많이 달라질 그치,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제 주변 친구들 그 후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만화책에서는 여지가 아이러니하게도 여지가 많은 거야. 그 빈틈이 많으니까는 오히려 자기가 상상하면서 많이 본 거지. 되게 재밌는 거 만화책인데. 근데 애니메이션에서는 사실 반대로 내가 너무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그들의 말랑말랑함을 내가 보면서 그냥 따라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만화랑 애니라는 형식의 차이도 100% 존재를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애니가 더 대중적인 게 풀어내는 게 맞긴 맞죠. 그렇게 그쵸?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그리고 되니까. 이거는 좀 별개 얘기인데 제가 그 룩백을 보고 뭔가 이게 작화가 이게 그 그 로토스코핑이랑 약간 섞어서 했잖아요. 3D랑 되게 잘했잖아. 그게 티가 나는데 티가 안 나. 그거를 티가 나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했잖아요. 네. 근데 보는데 그 작화풍이 작화풍이 되게 뭔가 특이하고 그리고 되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그 감독을 이 사람이 그 이소미츠오라고 아세요? 이소미츠오라고 그 지구박 소년소녀라고 예를 들면은 그 디즈니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소미츠오의 근데 최고 걸작은 전내코일이거든. 전내코일 애니메이션 TV 애니메이션. 짱이죠. 진짜 짱이야. 그거는
너무 울어서 몸에 수분이 다 없어져. 아 진짜야. 진짜 좋아요, 저 진짜. 진짜 이거는 오타쿠들만 아는 숨은 진짜 보석이거든. 근데 아 힘드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소미츠의 거의 제자야. 근데 이소미츠의 작화를 하더라고. 아. 그 작가풍이 뭐지 이거 어디서 봤는데 해서 좀 이렇게 덕질을 해봤더니 듣고 보니까 알 예, 것 같아요. 그래 얼마나 이소미츠를 존경하냐면은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소미츠가 뭔가를 프로젝트 한다고 하니까 그 회사를 그만두고 그 프로젝트 들어갔어. 그게 뭐냐? 전내코일. 진짜 이거는 같이.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이소미츠 전내코일 이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그 사람 예를 들면은 일본은 최고 탑 애니메이터들은 그러니까 감독들은 기본적으로 애니메이팅을 하잖아요. 일본은. 근데 최고 감독 애니메이터들 중에서 작화 뛰어난 사람들은 되게 좋은 극장판에 다 투입이 돼요. 그죠. 비싼 돈 주고 쓴단 말이야. 가장 유명한 이소미츠가 했던 작가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은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서 아스카가 폭주해서 9마리 그 양산형 에바랑 싸우는 장면 있잖아.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사지가 찢기잖아. 아스카 그 장면에서 대부분의 작화를 했어. 그 사람. 오. 그 장면 진짜 미친 작화거든. 희대의 역사에 남는 작화거든요. 그게. 그걸 이소미츠가 했다. 그러면은 흥미가 갈 거야. 네. 이거 내 말을 지금 듣고 이소미츠오 전내코이 이러던 사람이 에반게리온 그 장면 했다고? 그러니까 뭐냐? 만약에 이런저런 시간이 있는데 뭘 볼지 고민이 된다. 근데 어떻게든 전내코이를 구할 수 있다. 바로 봐야 돼. 근데 만약에 어떻게든 구하기 힘들어 넷플릭스 가서 지구박 소녀선을 봐라. 그러면은 룩백을 즐기는 느낌을 이어서 느낄 수 있다. 애니메이션. 네. 지금 근데 극장에서 다 내려왔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만 지금 런칭돼 있더라고요. 근데 딴 데도 풀리겠죠, 조만간. 심지어 내한했잖아요. 감독이. 맞아, 인기가 얼마 좋았으면.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다 난리 났었고 그리고 작가들도 다 스토리에 자기 옛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나씩 다 올리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소미츠라는 그 감독 얘기를 제가 또 왜 하냐면은 이게 되게 이 사람 그 전내코일이 50편이 넘어요. TV 애니메이션인데 무슨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에반게리온만 해도 그런데 한 앞에 초반 3-4편까지는 작화 되게 좋다가 한 6편, 7편부터 이거 한국에 맡겼구나. 딱 이런 느낌 있잖아. 아니면 멈춰 있건가. 아니면은 진 스토리는 약간 멈추고 갑자기 뭐 점심 먹으면서 그날 뭐 회사의 이야기, 일상편 하는 거, 약간 대충 하는 거 있잖아. 근데 뭐냐면은 이소미츠오는 작화가 다 똑같아. 그 사람이 거의 다 해. 그러니까는 그 TV파인데도 보는 내내 그게 엄청 일정하게 유지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 완전 아티스트인 거야. 근데 그 DNA를 이 룩백 애니메이션 감독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룩백을 보고 이거 내가 안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아시겠지만 룩백 책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나왔거든요. 사실 이게. 그죠. 거의 텀이 없다고. 이거는 진짜 미친 속도예요. 원래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안 만들어져요. 이거는 그치. 이 감독이 꽂혀서 완전히 그냥 1년, 2년 그냥 박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마음과 이 만화를 사랑하고 애니메이션 사랑하는 마음에 동해서 자기도 이걸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게 이제 연결되는 게 있다. 알겠습니다. 볼게 본다고. 그러니까 그런 맥락들이 있다. 근데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그러니까 룩백이 갖고 있는 위치값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래저래 읽어낼 수 있는 키워드가 많아. 근데 보게 될 것 같아요. 저도. 보셔야죠. 근데 뭐 그러니까 억지로 볼 필요 없죠. 편하게 봐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볼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왜냐면 보지 마요. 이래야 본다. 안 봐도 돼. 정말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룩백에 대한 이야기 같이 좀 해봤고요. 자, 어떻게 보면 다음 편이 본편일 수도 있는데 잠깐 쉬었다가 와서 하도록 하죠. 잘하면 오늘 AS는 1, 2부로 나갈 수도 있겠네요. 최초 아니야? 최초에서. 자,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